지난주 기분 좋은 수익들을 계속해서 챙기셨죠? 이제 내일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세미나 일정 때문에 화요일부터 영상을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부터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대로 속출을 했었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남겨드렸었던 첫 번째 종목이었던 심택부터 급등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1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고 파워넷도 마찬가지였죠. 17% 상승. 그리고 대우건설은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습니다. DLENC도 28%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목요일에는 상한가가 안타깝게 조금 모자랐죠. TLB 같은 경우는 13%, 머큐리가 28%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WCP 17% 상승, 진영은 23%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도 기분 좋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었죠.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모두 다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워넷은 거의 보합권에서 16%, 그리고 기산텔레콤은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어요.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까지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100%의 상승 확률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28%,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도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텔레콤과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옵티시스도 미친 듯한 급등 24%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말 그대로 급등 랠리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죠.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이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기분 좋은 급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까지 급등 상한가가 속출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목요일 두 번째 종목이었었던 기산텔레콤 금요일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통신 관련주들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상황이었었고 상한가 이후에 그 물량수와 그리고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기산텔레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6%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응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죠. 제가 시초가로 드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봉상 눌림목이 거의 2% 구간대까지 만들어졌었고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대응 가능하다. 그러면서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어요. 정말 시원한 상한가. 금요일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지난 영상 체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타이밍들, 이 캔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4월 9일이죠. 목요일 영상이에요. 제가 언제나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때 영상을 남겨드렸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복기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샀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동일하게 대응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3,800원 라인대에서 3,900원 라인대, 길게는 4,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타이밍이 만들어져 있죠. 30분 봉상이 20선 라인대, 그러면서 전일 상한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목 대응하시면 돼요. 종목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장대 음봉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실제적으로 갭 상승 이후에 전일 종가 위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물량 소화 과정, 손바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종가상으로는 20선이 안착을 시켜놓죠.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졌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상한가에 그대로 안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파워넷 같은 경우에도 3%대 시작을 해서 16%, 그리고 일시적인 눌림목 구간 보합권까지 주면서 완벽한 타이밍들을 다 줬죠. 그리고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었던 남선 알루미늄도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9%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죠.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100%로 성공을 했습니다. 파워넷과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리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일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씨는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2%에서 29%까지 상승을 보여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솔리드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2%에서 26%까지 상승을 만들어냈죠. 이 부분도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신성 ENG도 마찬가지였죠.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25%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때 상한가 직전에도 오늘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옵티시스였어요. 광통신 관련주들 상한가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고 다시 눌림목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패턴,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였어요? 2%대 시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1% 구간 안정적인 눌림목 구간 준 이후에 24.94%까지 22% 넘는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9일 영상이에요. 동일하죠. 상한가 이후에 위에서 캡, 그리고 오늘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대신 이때는 24 아래 있죠. 그러니까 패스, 그리고 오늘 다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타이밍이 다시 한번 잡혔다는 거예요. 짧게는 17,000원 라인대에서 17,500원 구간대, 길게는 그 전 고점 라인대요 18,5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진행 가능합니다. 이 구간대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될 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2만원 구간대까지 올라갔어요. 정말로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겁니까?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사마 콘덴서입니다. 말 그대로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MLCC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콘덴서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주로 엮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 부분이 또 어디로 연결이 돼요? 최근에 정부 정책,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기관 쪽에서 엄청난 수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연기금 쪽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입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최근에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구간이에요. 돌파하지 못했었던, 일봉상으로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구간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종가를 만들어냈죠. 한마디로 이제부터 돌파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뉴스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대서 초소형 그리고 고효율 기술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일단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겠죠. AI 서버 확충, 거기에 전기차 시장의 고도화가 맞물리면서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MLCC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사마 전기가 하고 있는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필름, 그리고 MLCC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콘덴서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메이커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키워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일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독점이라는 키워드, 거기에 최초라는 키워드까지는 언제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소형화 그리고 고기능화 같은 경우엔 사마 콘덴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죠. 전자기기의 전력 효율을 높이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 콘덴서의 중요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들은 AI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력 효율을 조절을 하는 MLCC의 탑재량, 그리고 평균 단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Q와 P가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AI에서 시작이 됐었던 이 내용들, 그리고 전력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 모두 다 사마 콘덴서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정말로 역사를 썼습니다. 매출액이 133조, 영업이익 57조가 나왔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내년 영업이익은 488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예상대로 간다면 내년에 엔비디아를 넘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세계 1위 회사가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AI죠. 그리고 AI가 성장을 하면서 MLCC 쪽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부분도 그러면서 사막 콘덴서의 실적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지난해였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25년도는 매출액 2,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매출액은 3,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0억 원. 내년은 이 부분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 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성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1% 수준, 유보율은 2,5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막 콘덴서는 적정 주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업황의 추세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의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섹터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어느 정도 엮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부분과 조금 분리가 되면서 이 MLCC 쪽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상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삼각수렴 형태의 끝자락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돌파를 하는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도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 신고가 패턴 사막 콘덴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인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사막 콘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일봉상으로 정확히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긴 흐름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중요한 가격대 이 라인대를 드디어 다시 한번 돌파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5주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고점 라인대, 종가상 고점 라인대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그 전 24년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너무나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67,000원 구간대에서 68,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이 7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30분 봉상이 60선이죠. 녹색선 이 라인대에서 지지 동일해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는 추세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똑같이 추세를 만들 때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횡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 가죠. 이런 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종목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대응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구간대를 이탈을 했을 때는 제가 여기 선을 그어드렸죠. 미리 일봉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포착이 아직까지 어렵다. 이 판단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 상황. 최근에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또 미사일 날아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깨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섹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 어때요? 최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수급의 주체, 기관 쪽이죠. 연기금이에요.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개별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와 이렇게 중장기적인 목표가가 있을 때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댓글창 거기 있는 고정 댓글 그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LCC 쪽에서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기는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GIS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정확히 21선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400원 구간대에서 3,500원 라인대, 길게는 3,8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도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30분 홍상 이 20선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텍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최근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파 패턴이 나오고 이미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손익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신규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은 이 구간이 될 거고, 목표가 같은 경우엔 이 구간 기준이에요. 짧게는 현재 구간대죠. 19,900원에서 20,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2,0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잡힐 때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당연히 체크는 해 놓으셔야겠죠. 다시 한번 이탈했던 21선을 돌파를 시키고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시그널도 들어오기 직전 임박을 했습니다.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거다 예측을 하겠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지지 라인에 대해서 지지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때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짧게는 13만 2,000원 구간대에서 14만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잡혀져 있죠. 이 라인대 일봉상으로 본다면 21선 라인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또다시 파워넷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평가 종목이고 상승 여력은 2배에서 3배가량 있을 정도로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제가 이날부터 지금 4일 연속으로 그것도 메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져요, 추세가. 일봉상으로도 이어지죠.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 30분 봉상 120선 돌파, 20선이 안착시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 하나예요. 이거예요. 파워넷 AI 인프라 전력 효율화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다. 역대 최대 실적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특히 8kW급 질화 관련 기반 차세대 서버용 전원 장치로 인해서 그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AI에서 비롯된 수혜주다. 그런데 저평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딱 한 줄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넷의 전력 공급 그리고 변환 기술, 이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핵심 경쟁력이다. 거기에 삼성전자, 코웨이 등 국내 대기업에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해오고 있으면서 최근의 수익성 개선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성 2022년도에서 25년까지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매출도. 그런데 올해 전망치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매출액은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분으로 확인을 해드렸었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액이 4,4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46억 원이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도 PBR, PER을 보시면
PBR은 0.4배밖에 되지가 않고 PER도 4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액이 5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예요. 이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은 가야 적정평가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671억 원이에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큰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보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워넷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최근 목표가들을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7,000원 구간대에서 7,1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2차 목표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5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왜? 최근에 계속해서 윗꼬리다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또 동일하죠. 30분 봉상 20선 라인 때 정확히 지지를 보여줬고 이 구간대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겠죠. 이 검정선에서 120선이죠. 그리고 특히 이 판단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거기에 수급 상황, 개별적인 차트,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동일해요. 제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워넷이 배터리팩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 같이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M+였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또다시 30분 봉상 20선 정확히 안착을 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M+도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하게 짧게 단기적으로 17,000원 구간대에서 17,500원 라인대,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유관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DLENC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원전으로 이때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어요? 전후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멘텀들이 엮이면서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이 당연히 좋게 나온다면 전후 복구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을 잡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IAEA의 사무총장이 방한을 하죠. 여기에서 원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핵잠이죠. 이 핵잠 관련된 부분, 핵 추진 잠수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또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DLENC 같은 경우에는 SMR 분야 확장 가능성 때문에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와의 협업이 진행이 되면서 완벽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엑스에너지의 추후 프로젝트의 시공사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에너지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엑스에너지의 모델 확대 속에서 수혜가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상승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던,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대우건설이 있었죠. 대우건설이나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저평가 구간입니다. 상승 여력 자체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관의 엄청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추세, 단기적인 추세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 이후에 일시적인 횡보 구간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봉상으로도 30분 봉상 강력하게 120선을 돌파한 후에 20선 위에 다시 안착을 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DLENC의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면서 최근 가장 고점 라인대입니다. 10만원 구간대에서 10만 5천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중기 1차 목표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한다, 그때는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5일선, 이 추세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다, 이 구간대에서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탈 아니면 지지,
수급 포착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어렵다. 그런 분들은 동일하게 제가 소통방에서 다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는 건설주들을 보면 GS건설도 마찬가지죠.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위치도 마찬가지, 그리고 분봉상 위치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짧게는 4만원 구간대에서 4만 5천원 구간대, 중기 1차 목표가로는 5만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제가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우건설 동일해요. 추세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단기적인 추세 분봉상으로도 30분봉상 20선 위에 그대로 안착이 되어 있죠. 단기적으로 짧게는 26,000원 라인대에서 27,000원 구간대, 길게는 3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도 이 라인대 이탈을 할 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 ENA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죠. 너무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55,000원 라인대에서 56,000원 구간 단기적인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6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갔었던 전진건설 로봇은 체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타이밍이 또 동일해요. 전고점 라인대 이 돌파하는 패턴 그리고 지지하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75,000원 구간대에서 76,000원 라인대, 길게는 8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좀 개별주까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다날이에요. 다날을 왜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왔고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내일이죠. 월요일에 서클 CEO가 방문을 합니다. 서클이 어떤 거예요? USDC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1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평선들을 돌파시켜 놓은 다날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USDC 바운더리에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8,600원 라인대에서 1,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하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30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광통신 쪽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목표가는 도달했어요. 그런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대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패턴이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와이어블 뿐만이 아니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머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옵티시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이버까지 이 추세 패턴들 정확히 지지만 확인된다면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언제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 구간대는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한 그런 추세의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섹터 종목들, 거기에 추가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차피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용들이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수급이 포착이 된다.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3가지 메인 종목에만 집중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 메인 종목들은 시초가 종목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해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시초가 종목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종목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타이밍이 잡기가 더 어렵다. 그런 분들도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모든 대응에 대해서 소통방 다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 댓글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신청하시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나 딱 선착순으로 50분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5초로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 기분 좋게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